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립이 빠르면 이제 올해 2월 미 FDA 승인 성공 확률 관련되는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0일 거래일 만에 주가는 종가상으로 8만원대를 일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리보세라립 빠르면 2월 승인 관련되는 부분, 성공 확률은 요런 이제 이데일리 이제 기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요. 포두파 이제 골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입니다. 근데 이제 포두파 골데이터의 날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간까지 FDA가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 결정을 내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3월 21일에 그 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빠르면 뭐 3개월 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빨리 결정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달 전후로 나오는 사례가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특별하게 문제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CMC 관련되는 부분의 허들만 무난하게 이제 통과되면 이제 자문위 개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클래스 2에 영향을 뭐 줄 수도 있습니다만, 빠르게 이제 승인 기대감이 회사에서도 있다. 요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모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1상, 2상, 3상에서는 데이터에서 뭐 통계 유의성이라든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가에 연동하고 마지막 단계인 상업화 과정제 직전인 최종 승인 과정에서도 허가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이제 등락을 하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이 임박했다. 요 이제 포두파 골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도에 1차 실패라기보다는 홀드가 되었습니다. 올달에 이제 CRL을 받으면서 CMC 관련되는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9월달에 리서브션 넣고 10월달에 클래스 2 지정받고 두 가지 중에서 비모 인스펙션은 11월달에 NAI로 일단은 이제 이 부분 넘어갔고 남아있는 CMC 관련되는 부분만 제실사에서 적격으로 이제 통과하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유한양행의 레라자가 존슨앤존슨의 이제 리브리반트와 이제 병용으로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상암제에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1월 8일이니까요.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고, 자, 시장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다. 확률상으로 보시게 되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통 FDA 과정에서 약의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뭐 유효성을 문제 삼으면 데이터를 추가로 이제 넣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심하면 이제 재임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확률이 낮아집니다만 작년에 이제 그 리뷰 과정에서나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CRL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도 약의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지금 논의를 했다든지 언급 내용이 없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제 적합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녹십자의 알리글로 관련되는 요것도 이제 포두파 기한보다도 한 달 정도 빨리 나왔다. 그러니까 뭐 FDA 일정에 따라서 이제 기한 내보다 빨리 결정되는 것들이 드물게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은 이제 약물 중에서 이제 녹십자의 알리글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포두파 기한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나왔기 때문에 3월 20일 전에도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오는 사례가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지면
결국 이 빠른다고 하는 이제 조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CMC 관련되는 부분이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빨라지느냐, 늦어지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그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면, 빠르게 이제 2월 중에도 허가 여부가 결정 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클래스 2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문위 개최 관련되는 부분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제 국내의 기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제 없는 부분들이 좀 참조를 투자자분들은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예, 승인 대상 치료제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 예, 엘레바가 개발, 이 개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통 우리가 R&D라고 하면 연구개발이거든요. 약에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연구라고 말은,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골라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연구 과정이고요. 이 연구 과정으로 도출된 약을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요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진행한 요걸 이제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자기 약물은 아니죠. 어드벤처에서 이제 2007년도에 그 판권을 글로벌 판권, 중국 판권은 이제 2004년도에 항서제약이 가져갔던 부분들이고, 엘레바가 이제 글로벌 판권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연도로 이제 따지게 되면 거의 20년 가까이 뭐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폴첸 박사, 그 암젠 출신의 폴첸 박사,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이면 이 노바티스의 글리백이 이제 표적 항암제로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혈액암입니다만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부분들이 막 이제 개발이 될 때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발되었던 부분들을 인수하고 이제 엘레바가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개발 과정을 담당해왔던 경구용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도 뭐 항체의약품 쪽에서 이제 세포막 밖에서 타겟하는 게 있고, 세포 내부에서 이 패스웨이 경로를 이제 때려줘서 막는, 블라킹하는 이니비텐트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이제 개발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간암에서는 가장 이제 효과 있다라고 이제 그 바이오마커로 이제 되고 있는 게 베제프고,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있는 이제 싱글 타켓 형태인 베제팔2를 억제해서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차단하는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D-1 계열의 이제 캄넬리주맙을 결합하는 병용으로 이제 하는 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CRL을 받았고, 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병용 파트너인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요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다 보니까 저분자 합물질보다는 굉장히 이제 공정 과정이라든지 정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진행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CMC 관련되는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3월 이전에 최종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확률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항서제약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년도에 CMC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그 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FDA에서 CMC 20년 경력자의 부사장도 영입하면서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근데 업계의 전망은 여전히 반으로 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허가 과정에서는 어떤 결정이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뭐 나오는 이야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이 의견 자체는 별로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2023년도 말에도 베이진사의 약이 이제 허가를 받았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베이진사의 이제 추가 적응증 확장으로 FDA를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키투르다하고 이제 헤드투헤드로 비교했던 나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이제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던 어떤 사례들도 있듯이
중국이든 어디든 데이터가 좋고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면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많은 미국의 빅파마들이 이제 중국 쪽 업체들과 라이센스인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의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제 업계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런 언론지상에서 자꾸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이제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FDA도 특별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게 CMC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FDA에서 허가받은 부분들은 55건인데 중국에서 개발된 약물은 딱 2건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FDA에서 이제 미국 자체에서 허가받는 부분하고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이제 허가받으려고 이제 집어넣는 거 비율을 본다면 중국 약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이게 굉장히 낮은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기사가 조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좀 이 부분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하고 이제 HLB는 둘 다 지금 FDA에서는 그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승인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엄격하게 이제 뭐 CRL이라든지 CMC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 요거는 이제 FDA 그 HLB 내부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 이 부분들을 진행한 리뷰를 받는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약물도 없는, 세상에 없는 신약으로 승인받은 경우도 있지만 리보세린과 같은 항암제는 미국에 이미 존재한다. 예. 익명을 요구한 항암제 개발 바이오기업의 한 이면은 첫 허가 실패 이유도 이거는 이제 아니거든요. 허가 실패가 아니라 홀드입니다. 홀드하고 실패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는 이제 이런 부분의 표현들이 언론에 그냥 걸러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홀드는 중지가 된 것이고, 실패이라고 하는 fail이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 회사가 포기를 한다든지 FDA에서 반려를 시켰을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하고는 이제 워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에서 중국 항서제약의 문제로 지적한 내용이지 않냐. 이거는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항서제약이 이제 바이오약품으로 허가를 처음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제 과정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케미칼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당하는 겁니다. 뭐 일라이 릴리사라든지 뭐 암젠이라든지 하이자라든지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번 이제 이 부분들을 그 CR레터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항서제약 자체만의 어떤 문제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나왔던 단락의 워딩 자체는 굉장히 좀 편향적인 어떤 부분의 이야기들이다.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약의 허가 과정에서는 데이터입니다. 임상의 데이터와 그 임상의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대량 생산했을 때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이걸 보는 게 이제 FDA다. 이 점에 가장 중심적으로 서서 보셔야 되고, 이거 외에 이제 중국 약물들이 다 이제 배척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흐름들이 트렌드가 나오면 맞겠습니다만, 실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올해 초에도 베이진사의 FDA 추가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 제가 또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사들은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서제약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이 도전적인 입장이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 필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항서제약이 준비했던 부분과 자신감 있는 워딩을 몇 번이나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이 간암 치료제 말고도 지금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협업을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로 허가를 못 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철저히 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률 높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업데이트된 OS 값 자체도 보시게 되면 22.1개월에서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 그러니까 기존의 22.1개월에서 이제 23.8개월로 업데이트돼서 했고, 간암은 다른 고형암에 비해서 생존 확률 관련되는 증가가 실제 임상의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어떤 매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와 마찬가지, 옵디버와 마찬가지 PD-1 억제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피부 독성이라든지 경미하고 가역적이다. 이 가역적이라는 말은 이제 돌릴 수 있다는 말이고요. 예측 가능한 이제 부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PD-1 억제제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특징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FDA가 1차 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2건 있었는데, 이들도 지적사항, 그러니까 그러니까 CRL이 나오게 되면 이걸, 보완하고 모두 이제 2차 시도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지금 보완을 이제 항서제약이 다 했으면 승인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작년에 이제 1차에서 그 CRL을 받고 했던 갈락토스 혈증 치료제, 고보레스타트와 MDMA 관련되는 부분들이 2차 신청에서는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되는 그 노이즈는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하고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투자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어도 FDA가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달리하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도 베이진사의 추가 정정 확장들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만 문제가 없고 CMC만 특별하게 이제 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으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늘도 한 1.11% 내려가면서 홍콩 상장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계속 일단 40위안 초중반까지 일단 내려오면서 반등이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월봉도 지금 원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는 1832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은 270만 주인데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 이게 좀 급격하게 늘어가면 주가의 어떤 강함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훨씬 많은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입장을 보게 되면 지금 양봉으로만 7일차고요. 그 다음에 거래일로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클래스 2 지정받으면서 갭다운 양봉이 나왔던 요 구간 이후로 8만원대는 그 60일 거래일 만에, 거의 달수로 보면 한 석 달 만에 지금 종가상으로 8만원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일단 100만 주를 일단 넘어서 이달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를 일단 만들어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거래량만 터지면 이제 이 그 하락갭을 만들어내었던 78,000원을 좀 오늘도 장중에는 77,600원, 그러니까 78,000원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태깅도 되면서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 8만원대 이제 회복을 해줬고, 수급상으로도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왔고, 창구 쪽에서 보면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몇십만 주대 흐름이 나오면서 신한이라든지 항구, 그 다음에 해외 쪽 관련되는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라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 강도가 들어오게 되면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도 되는 어떤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이제 압박성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가 좀 더 나와야 된다. 시간에는 뭐 한 3배 정도 빠졌습니다만 크게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봉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고요. 이제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